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오늘은요,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파동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시각이에요. 필수적으로. 현재 본인이 차트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시각을 가져야만 앞으로 성장하는 속도에 있어서 가속이 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들이 처음 차트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매수 위치 찾기예요. 매수 위치 찾기. 그런데 그 점에만 시간을 쏟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파동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기 전에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내용은 정형화되고 공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라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상승하는 파동이 있고 횡보하는 파동이 있고 하락하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상승하는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종목마다 상승하는 모습이 다 다르죠. 상승하는 그림이 다르고 패턴도 다를 텐데, 어떤 종목은 상승하는 가운데 이렇게 눌림목을 져가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상승 파동을 유지하고 상승하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파동이 나오는 순간 3차 파동까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승 파동의 그림이에요. 최근에 KEC가 급등할 때 10월 15일 그래서 급등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계속 눌림을 줘가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파동이 2파동이 나오면 3파동이 나오고 4파동까지 나오면 5파동까지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이런 상승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눌림을 줬어요. 눌림을 줬다는 말은 세력 입장에서 쉬었다 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쉬었다 가는 과정에서 여기 파동에서 들어왔던 개미들을 털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이렇게 눌림을 만들면 매물이 쌓여요. 매물. 여기 구간에 매물이 쌓입니다. 외인들 돈, 기관들 돈, 개미들 돈, 세력들 돈, 이렇게 수많은 형태의 자금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 첫 파동 때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 구간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량적으로 지지라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지라인. 눌림을 주고 첫 파동 때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구간은 탄탄하게 만들고 올라온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G화학 일봉을 보시면요, LG화학 일봉을 보시면 상승할 때 지속적으로 눌림을 줘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눌림을 주면서 상승을 했어요. 눌림을 주면서. 그냥 냅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눌림을 주면서 상승한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눌림목을 지속적으로 줘가면서 상승한 패턴이기 때문에 탄탄한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탄한 상승.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파동은요, 상승할 때도 눌림을 줬던 것처럼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할 때도
되게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올라올 때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끝나는 거죠. 이것이 눌림목이 주는 효과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이 눌림목을 주는 효과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상승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동은 눌림을 줘가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상승하는 파동이었다면, 이번에 얘기해볼 파동은 상승 각도가 가파른 파동이에요. 상승 각도가 가파른 파동. 파동이 눌림을 주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다지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올라온 파동이기 때문에 탄탄한 파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주식이 상승을 하는데 눌림을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올라버려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승에서는 다지면서 올라온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급락이 자주 출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핫했던 액세스바이오, 각도가 세니까 하락도 센 거예요. 각도가 세니까 하락도 그냥 공중 낙하하는 거죠.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도 각도를 세게 보여준 만큼 개인들도 따라 붙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깊게 터는 거예요. 깊게. 그러면 개인들의 멘탈은 나가는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파른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그냥 그대로 수직 낙하하죠. 반면에 계단 형태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튀기면서 떨어지잖아요. 파동도 그 모습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KC 이번에 일봉을 보시면 상승 각도가 가파르니까 하락도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현재 주가의 위치가 너무 상투권에 있다, 혹은 누가 봐도 가파르게 상승할 만한 각도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수를 보류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매매하지 않아요. 상승한 만큼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그 점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KPX 생명과학 분봉을 볼게요. 일봉 개념과 분봉 개념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소액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전체 물량을 매도한 뒤에 이러한 눌림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강한 파동이 있으면 눌림 이후에 상승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파르게 20% 이상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이런 구간에서 시간을 오래 끌다가 일정 구간까지 돌파해졌을 때 추세를 반전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거지, 시간 끌림이 없고 추세 반전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죠.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하락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도 보면 우리 기술 투자도 가파르긴 해요. 가파르긴 한데 은근히 쉬었다 가는 과정을 만들면서 가요. 이거랑 다르죠. 생명각이라 이거는 거의 직각으로 올랐고, 우리 기술 투자는 은근히 눌림목을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가 추세를 서서히 반전시키고 요 구간을 돌파시키니까 상승이 나온 거고, KPX 생명과학은 가파른 상승 이후 시간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승하는 파동에 있어서 각도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하락 파동도 생각해 보시고 횡보하는 파동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차트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먼저 차트를 봐야 대응 영역에 대한 능력과 종목 선별 능력에 대한 부분이 크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종목들에 대입해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